그다음에 교재 보시기 전에 여기 두 장짜리 먼저 보세요. 일단 내용 정리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저희가 배울 게 이제 원가액이세요. 그래서 원가액에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정보 제공하는데 원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 외우라고 드린 거 두 장짜리 보시면 거기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뭐뭐 있냐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에 들어가는 돈을 뭐라 그래요?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는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무비는 무슨 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인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라는 게 재료만 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름도 써야 되고 임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을 제조 경비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비하고 간접. 그래서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회계죠? 원가 회계죠. 그래서 원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라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은 또 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변동비라고 있는데 변동의 뜻이 뭐죠? 네, 변한다,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사 써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변동비로 재료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한 개 만드는데 만약에 1,000원이 들어요.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든다고요? 1,000원. 그러면 제품 10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10,000원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러면 제품 50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요? 50,000원 들어가겠죠? 네, 요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변동비라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걸로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총변동비라 그래요.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위당 변동비라고 있거든요. 단위당의 뜻은 뭐냐면 한 개당을 단위당이라 그래요. 몇 개당이요? 한 개당.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 개에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 그 다음에 10개에 10,000원이잖아요.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50개 10,000원이잖아요.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위당 변동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고정비라고 있어요.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보험료나 임차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뭐세요? 고정비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가 월 100만 원 나가요. 얼마 나가요? 100만 원. 그러면 제품 한 개를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죠? 100만 원. 제품 10개 만들어도 보험료 얼마예요? 100만 원. 제품 50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고정비는 어떻다? 1점. 그래서 요즘 분들은 이 고정비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 쓸 때에 이 고정비를 줄이는 게 좋아요. 그 고정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내가 힘들어. 그러면 고정비는 못 줄이거든요. 변동비는 줄일 수 있지만. 그래서 고정비가 얼마가 나가느냐. 요것도 어때요?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영향 가는 데가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보험이랑. 식당도 사람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식당에 사람이 적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경기가 덜 좋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밥을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요. 네. 돈 부족할 때는 나가서 많이 사 먹어요? 집에서 많이 먹어요? 집에서 많이 먹죠. 그 다음에 한 개일 때는 100만 원이고요. 10개일 때 100만 원이면 한 개당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50개일 때 100만 원이면 한 개당 2만 원.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2장짜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 백종원 아저씨가 맨날 많이 팔고 적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일명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박리담회라고 하죠. 박리담회가 가능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하나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어떻게 되죠? 줄죠.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TV 보다 보면은 진짜 싸게 파는 집들 아니면은 저 가격에 가능해? 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부분 건물주세요. 건물주 아니면 그 가격에 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월세만 줄여도 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 건물주면요 장사를 하겠어요? 월세를 주겠어요? 월세 주는 게 속 편하죠. 장사하려면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 걸 준변동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게 있는 거예요. 기본요금. 그래서 기본요금이 있는 것들을 무슨 변동비라고 하세요? 준변동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뭐 전기요금이나 뭐 이거하고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택시요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요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고 해서 계단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 100명당 1명의 근로감독관을 써요. 근로감독관의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직원 1명부터 100명까지는 근로감독관 몇 명만 있으면 되죠? 1명만 있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원 200명이 되면 그러면 몇 명의 근로감독관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1명당 300이니까 얼마 드려야 돼요? 600 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은 아니에요. 다 300만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 고정은 아닌데 고정에 가까운 거. 이걸 무슨 고정비라 그래요? 준 고정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뭐뭐가 있냐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계산 문제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 직접 노무비 이렇게도 나와요. 아니면 다음의 내용을 보고 기초원가를 구하시오, 가공원가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조간접비라고 있어요. 네, 제조간접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한 걸 제조간접비라고 해요. 네, 다 간접이에요. 아까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특정되어 있는 걸 직접이라고 하는 거고요. 회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 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의 차이점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따로따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원가액에 의의 기본 개념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만 좀 쳐주세요. 제조기업.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게 무슨 회계라고요? 원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원가액의 목적에 보시면은요, 거기 목적에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좀 봐주세요. 그래서 원가액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재무제표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에 뭐뭐뭐 있었죠? 네, 재무제표에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가액에는 이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얘가 여기랑 연관이 있어요. 손익계산.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작성을 해주셔야만 손익계산서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은요, 우리 저거 손해 났는지 이익 났는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 났는지 이익 났는지 계산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원가. 원가를 모른 채로
이익 났냐 손해 났냐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원가 정보의 제공,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도 원가가 얼마인지 아셔야만 가능합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액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그냥 특징은 저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우리 보려고요? 남 보여주려고요? 네, 요거는 우리 보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 보시면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있는데요. 377페이지에 제조 원가의 몇 요소라고 되어 있죠? 3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3요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그 다음에 거기 338페이지 보시면 그 추적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으세요. 직접비하고 간접비인데 시험 보실 때 이렇게도 나옵니다.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입니다. 그래서 직접비라고 나오면 그냥 추적이 가능한데 직접비 그러면 헷갈리시면은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한 군데만 사용, 한 곳만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비 그러면 여러 곳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원가에게는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직접비는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솔직히 따로 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고정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뭐요? 고정비. 그래서 변동비는 말 그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예요?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338페이지 밑에 요 그 그래프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변동비는 상승 곡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예, 직선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예요.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이 상승 곡선이잖아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뭐요? 감소. 그래서 거기 339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총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당은 감소한다 그랬죠? 또 그거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인데 조업도 나오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량.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해서 혼합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변동하고 뭐요? 고정. 그래서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기본요금이라고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준 변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이제 일정 구간이라 그래서 계단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거기 340페이지 보시면 모양이 꼭 모처럼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죠?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하세요? 계단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340페이지 보시면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에 제조원가하고 비제조원가라고 있거든요. 이 비제조원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비제조는 제조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조하고 관련 없는 원가를 판매비와 뭐라 그래요? 관리비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는 공식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공식 두 가지 잘 봐주세요.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래서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노무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서 요거 중요해요. 6번에 거기 342페이지 보시면 의사결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거 두 개 잘 나와요. 거기 밑에 보시면 매몰원가하고 기회비용.
첫 번째로 이제 매몰 원가라고 있거든요. 우리 매몰의 뜻이 뭐죠? 매몰. 네, 매몰 그러면은 묻는 걸 뭐라 그래요? 매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는 쓸모없는 원가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원가. 그래서 옛날 거를 매몰 원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몰의 뜻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뜻 아니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거를 매몰시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결론은 쓸데없는 원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우리가 항상 기회비용에 놓여져 있는데 기회비용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저거 갖고 장난쳐요. 크냐 작냐. 그래서 될 게 없으니까 이게 크냐 작냐로도 시험 문제에 출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잘 숙지하고 계세요. 이것도 은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그래서 지금 본 것 중에 여기 어디냐 여기 337페이지부터 해서 342페이지까지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여기에서 3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쉽게 나올 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T자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일 아마 보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파트 자체는. 왜냐면 이 파트 자체가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2장짜리 보시면 T자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쪽지 시험 볼 건데.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실 게 이제 제공품 계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적어 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공품의 뜻이 미완성품이에요. 제공품이 뭐라고요? 미완성품.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인 거를 제공품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얘가 시험 보실 때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왜 차변인지 왜 대변인지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근데 솔직히 시험에서는 이해했냐 보다는 그냥 기억하냐가 시험 문제기는 해요. 시험 때에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제공품은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냐면 재고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라고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하는 역할이 뭐죠? 네,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자산의 감소는요? 대변이에요. 항상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회계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차변이냐면 기초의 뜻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작년 거예요. 작년에 넘어온 게 우리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일해요, 놀아요? 놀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날 거는 대부분 다 작년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이게 다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올해 들어가는 돈이에요. 네. 그러면 작년에 완성 못 시킨 거랑 올해 들어간 거랑 해서
물건을 뭐 하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는 뭐냐면 완성품이에요. 무슨 품이라고요? 완성품. 그럼 우리 완성된 거는 아시겠지만 제공품에 있어야 돼요? 제품이 돼야 돼요? 제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품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올해 거에서는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몇 월 며칠 거? 12월 31일 거예요. 몇 월 며칠 거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얘는 결론은 언제 게 되는 거예요? 내년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12월 31일 날 남은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물건 팔다가 남아있으면 내년에 팔 거예요? 올해 버릴 거예요? 내년에 팔 거죠? 그래서 기말제공품 그러면은 내년 게 되는 거고, 기초제공품 그러면은 작년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작년 거 남았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작년 거 갖고 있다가 이것도 언제 팔아야 되죠? 내년에 팔아야 되죠? 예. 그리고 개념은 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외우긴 할 건데 재료비 구하는 공식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공식 같은 것들은 계산 문제 때문에 외우는 거니까요. 잘 숙지해 주세요. 왜냐면 못 외우면 문제 푸는데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거 잘 숙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제공품인데 앞으로 제가 뭐라 그럴 거냐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요. 위에 거는 긴 거라 그럴 거고 밑에 거는 짧은 거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총 그러면은 요거 4개 합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위아래 2개 그려놓으면 이거 4개가 밑에 거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제품. 제품은 여기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왜 그러냐면 제품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팔면은 회계에서는 꼭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익 났냐 아니면 뭐 났냐 손해 났냐 요걸 꼭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다음에 매출 원가, 기말 제품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초 제품은 1월 1일 거. 그래서 언제 거요? 작년 거. 단기의 뜻이 언제라 그랬죠? 올해. 그래서 올해 만든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은요? 12월 30일. 그래서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리고 매출 원가는 판매된.
저기 뭐냐 제일 쓸모 없는데 저희가 외우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써먹는 게 지금 적어드릴 거예요. 근데 나올 때가 슬슬 됐어요. 이거 진짜 한 5년에 한 번씩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 선급액 그 2장짜리에 다 있어요. 따로 안 적으셔도 돼요.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변. 이거 왜 하는 거냐면요.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저거. 우리가 그 원가액에는 원래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월별로.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해라. 그래서 이게 원래 원가액의 주목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월급 줄 때 이런 회사들 있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서 1월 31일 날 월급 줘. 이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좋은 회사예요. 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회사도 있죠. 어떤 회사도 있냐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서 2월 10날 월급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도 있어요. 1월 26일부터 해서 2월 25일까지 해서 25일날 월급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월급 주는 날짜가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제일 많아요. 10날 주는 회사, 25일날 주는 회사, 말일날 주는 회사. 네.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는 이 2개가 많습니다. 근데 참고로 10날이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매월 10일이? 매월 10일이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25일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부가가치. 그냥 세금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낼 거 내고 남은 돈으로 뭐 주겠다? 월급 주겠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내고 남은 돈으로 뭐 주겠다? 월급 주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라도 늦게 내면 가산세라는 걸 내요. 근데 월급은요. 한 달 후에 줘도 더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월급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게 뭐죠? 월급이죠. 항상 그 얘기 할 거예요. 상황마다 다르는 거고 입장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이 되면 이해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해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론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몇 달치 계산해라? 한 달치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전달에 이미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월에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줄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 빼면 정확하게 몇 달치 남죠? 한 달치 남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달치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도 특별히 메리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써요 솔직히. 근데 이론에서는 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30분에 쪽지 시험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일 다시 볼 겁니다.